오늘도 궁금한 게 많은 궁금무새입니다. 여러분, CIA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먼저 미드 홈랜드가 생각나는데요. 늘 어딘가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 차가운 두뇌와 치밀한 작전을 가진 정보기관 말이죠. CIA는 1947년 7월 26일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이 시작되며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 국제 정세에 대응할 더 강력한 정보기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기관이 바로 CIA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CIA는 어디에나 눈이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성장했고 전 세계의 정치, 전쟁,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조직에도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실패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역사에 깊이 남은 CIA의 실패한 작전 탑5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 4월 17일 새벽, 쿠바 남쪽 피그만의 적막한 해안 위로 어둠을 가르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국 CIA가 비밀리에 훈련시킨 쿠바 망명군 1,4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쿠바를 세우겠다는 목표 하나로 상륙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쿠바인에 의한 쿠바의 해방이었지만 실상은 미국이 뒤에서 완벽히 설계한 은밀한 침공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미군 전투기가 쿠바 공군 기지를 선제 타격해 반격 능력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여론을 의식한 케네디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폭격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작전의 핵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쿠바 공군은 멀쩡히 살아남았고 망명군을 향해 공중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작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카스트로 정부는 침공 계획 대부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CIA 요원들이 현지 첩보망에 노출되면서 정보가 새어나갔고 카스트로는 그에 맞춰 방어선을 미리 구축한 채 침공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약 11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100명에 달하는 병력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작전 실패 직후 케네디 대통령은 이 작전이 자신이 승인한 계획임을 인정했고 CIA는 그렇게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작전 실패를 넘어 미국의 외교적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과 긴장은 냉전 구도 속에서 점점 증폭되며 결국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1979년 11월 이란 혁명으로 미국 대사관이 점거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혁명에 참여한 이란 학생들과 군중은 미국 외교관과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았고 그들은 444일 동안 억류됩니다. 이에 미국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비밀작전 이글 클로를 가동합니다. CIA와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함께 움직인 전례 없는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출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4월 24일 밤 수송기와 합류하기로 한 헬리콥터 8대 중 2대가 기계 결함으로 이륙조차 하지 못했고 또 한 대는 모래폭풍에 고립되어 중도에 향합니다. 결국 계획된 헬리콥터 8대 중 5대만 현장에 도착합니다. 게다가 CIA와 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철수냐, 강행이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고 결국 작전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철수를 준비하던 그 순간 헬리콥터 한 대가 수송기와 충돌하면서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미군 8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다음 날 이 사건이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카터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군은 특수작전 전담기관인 소컴을 창설하게 됩니다. 1949년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강경한 공산체제를 유지한 국가였습니다. CIA와 영국 정보기관 MI6는 알바니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알바니아 망명자 수십 명을 선발해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알바니아로 잠입해
공산정권 전복과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하지만 영국 정보기관 내부에 이미 소련 스파이가 숨어 있었고 그가 작전 정보를 모두 넘기면서 소련은 알바니아 정부에 이를 미리 알려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원들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이미 포위망 안에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CIA는 알바니아 국민이 정권에 반발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알바니아 내부는 이미 강력한 감시 체계와 공포 정치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즉, 내부 저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낙하산으로 투입되자마자 체포되거나 잠입 며칠 만에 처형당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반복된 침투 시도는 결국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CIA는 이 작전에서 많은 요원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냉전 초기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실패로 남게 되었습니다. 1954년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정부가 토지개혁을 추진하며 공산 진영과 접점을 늘리자 미국은 이를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도미노의 시작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CIA를 통해 피비석세스 작전을 비밀리에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르벤스 정권은 무너지고 친미 군사정부가 집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 미국이 깊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국은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즉시 후속 작전 PB 히스토리를 가동합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아르벤스 정권 내부 문서를 수집해 그들이 실제로 공산 세력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근거를 찾고 그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해 미국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CIA 요원들은 쿠데타 직후 버려진 관공서와 정당 사무실을 뒤져 방대한 양의 문서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소련의 지시나 직접 개입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CIA는 확보한 문서 일부를 재구성해 과테말라는 공산 세력이 침투된 국가였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등을 돌렸고 유엔과 주요 언론들은 이를 정치적 조작이라 비판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후폭풍은 과테말라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CIA가 세운 군사정권은 시민 억압과 노동단체 탄압, 반대파 처형, 그리고 마약의 원주민에 대한 폭력을 수십 년간 지속했고 이는 결국 36년에 걸친 과테말라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테말라에서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던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 정부의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로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는 미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작전은 중남미 전역의 반미 감정을 폭발적으로 키웠고 과테말라 내전이라는 비극을 촉발했습니다. 1961년 피그만 침공 실패 후 CIA는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비밀 작전인 몽구스 작전을 수립합니다. 몽구스 작전은 엄청나게 다양한 공작을 동시에 진행한 종합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은 쿠바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벌이는 한편 쿠바 내부에서 반카스트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 선전 활동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스트로를 직접 제거하기 위한 암살 계획까지 세우며 정권 전복을 다각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든 비밀 공작을 쿠바 국민이 스스로 일으킨 저항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카스트로 정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지속적인 공작은 소련의 직접 개입을 촉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1962년 소련은 미국의 대쿠바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류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쿠바 미사일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몽구스 작전은 사실상 동력을 잃고 중단 수순에 들어갑니다. 결국 몽구스 작전은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위험을 초래한 실패한 공작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나라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습니다. 정권을 뒤집고 반란을 지원하며 여론을 움직이는 공작을 반복했죠. 겉으로는 언제나 정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 행동을 밀어붙인 것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치적 계산, 그리고 소련의 영향력이 자국의 앞마당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지정학적 불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미국의 지리적으로 가까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과테말라, 칠레, 니카라과, 볼리비아, 온두라스에서 이어진 혼란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개입해 만들어낸 구조적 정치 불안의 결과였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결국 힘으로 국제 질서를 재단하려 했던 미국의 선택은 세계 곳곳에 끊임없는 긴장과 충돌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